오늘 배당이 들어왔어요. QQQI 8월 배당이요. 주당 0.6518달러, 제가 1000주를 들고 있으니 세전 651달러예요. 세금 15% 떼고 새우 554달러, 원화로 약 77만원이에요. 지난달에 0.6346달러로 조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0.65달러대를 회복했어요. 이 돈은 생활비로 쓸 거예요. 육아휴직 중이라 재투자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배당이 아니에요. 같은 계좌에 마이크론 100주가 있어요.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배당 77만원은 조용히 들어왔는데 마이크론은 매일 저를 흔들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QQQI의 올해 배당 흐름을 볼게요. 최고가 0.6589, 최저가 0.6089예요. 변동폭이 8.2%예요. 올해 평균이 0.6364달러인데 이번 달 0.6518이면 평균보다 조금 위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매달 비슷하게 들어와요.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지만 큰 틀에서는 예측이 돼요. 다음 달에도 대략 이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배당 발표 나면 확인하고 들어오면 이체하고 끝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볼 일이 없어요. 이게 ETF의 힘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마이크론 100주를 들고 있어요. 금액으로는 1억이 넘어요. 원래 저는 회사 다닐 때 ETF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개별주는 소액만 했어요. 왜냐면 회사 일이 힘들었거든요. 개별주는 신경 쓸 게 많은데 회사 다니면서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비중을 안 늘렸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개별주 비중을 늘렸어요. 시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대응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매일 신경 쓰고 있어요. 금리가 어떻게 된다더라.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다더라. 연준이 무슨 신호를 줬다더라.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했다더라.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쓴다더라. 젠슨 황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된다더라. 별의별 뉴스가 다 신경 쓰여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해요. 솔직히 말하면 육아휴직 중이라 더 그래요. 시간이 있으니까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보니까 더 흔들려요. 시간이 생기면 대응을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이즈에 더 노출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애널리스트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이야기요. 들으면 다 논리적이에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이 정점이라는 말도 근거가 있어요. 아직 초입이라는 말도 근거가 있고요. 중국 공급 과잉 우려도 일리 있고 AI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둘 다 논리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팔고 싶어지고 저 말 들으면 더 사고 싶어져요. 매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마이크론을 샀지? 이걸 다시 떠올려 봤어요. 저는 최소 5년을 봤어요. AI가 지금은 화면 속에만 있잖아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거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순간이 온다고 봤어요.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우리 일상에 실체로 나타나는 순간이요. 거기까지 가려면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 논리가 오늘 아침 뉴스 하나로 깨지나요? 아니에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든 이번 분기 실적이 어땠든 제가 산 이유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 신경 쓰고 있었어요. 5년을 보고 샀다면서 5분마다 주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투자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이 기준이 돼요. 유튜버가 팔라면 팔고 사라면 사요. 그러다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요. 제가 마이크론을 산 기준은 명확했어요. AI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5년 그 사이 메모리 수요는 계속 커진다. 이게 제 논리예요. 그러면 제가 봐야 할 건 뭐냐? 그 논리가 깨졌는지 여부예요. AI 투자가 실제로 꺾였는가?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었는가? 마이크론의 기술 경쟁력이 무너졌는가? 이런 게 바뀌면 팔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3% 빠진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음이에요. 문제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오늘도 몇 번이나 주가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로 해결하려고요. 계획이 생겼어요. 마이크론이 제가 생각한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 수익금으로 ETF 비중을 늘릴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들어온 QQQI 배당 77만원, 이건 제가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들어왔어요. 어떤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은 계좌에 있는데 하나는 저를 매일 흔들고 하나는 조용히 돈을 보내줘요. 물론 수익률로 보면 개별주가 클 수 있어요. 마이크론이 크게 오르면 ETF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지불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평화요. 하루에 몇 번씩 주가 보고 뉴스 하나에 심장 뛰고 밤에 미국장 열리면 또 확인하고 이게 육아휴직 중에 아이들이랑 보내야 할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요. 수익률과 마음의 평화. 저는 이제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려고요. 개별주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처럼 1억이 넘게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건 제 성향에 안 맞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ETF로 옮기는 거예요. 제 그릇의 크기가 아직은 개별 주식 1억을 담을 크기가 아닌 거죠. 그래야 아이들 얼굴을 볼 때 주가 생각을 안 하죠. 정리할게요. QQQI 8월 배당 0.6518달러, 천주 기준 새우 554달러, 약 77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달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했어요. 생활비로 쓸 거예요. 같은 계좌의 마이크론 100주는 매일 저를 흔들어요. 금리, 연준, 트럼프, 젠슨 황. 온갖 노이즈에 하루하루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론을 산 이유는 5년을 본 거였어요. 오늘 뉴스 하나로 깨질 논리가 아니에요. 5년을 보고 샀으면서 5분마다 주가를 보고 있던 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가에 도달하면 수익금으로 ETF 비중을 늘릴 거예요. 마음 편한 투자로 돌아가려고요. 혹시 여러분도 개별주 때문에 매일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내가 왜 샀는지만 기억하면 조금은 덜 흔들려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여정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본 영상은 개인의 투자 경험과 심경을 나눈 것으로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커버드콜 ETF는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분배금은 매달 달라집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해외 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